안녕하세요, 빅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뭐 제가 다른 뭐 제 본업으로 바쁘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저도 또 계속 시간이 요며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물론 제가 뭐 구독자나 이런 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뭐 꾸준히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간 되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고소를 제기할 때 어디에 뭘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볼게요. 뭐 고소를 할 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가장 흔한 사기부터 해서 뭐 보이스피싱 될 수도 있고 사기의 일종이죠. 뭐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채용 사기, 무슨 이런 사기. 뭐 어쨌든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폭행, 상해, 뭐 물론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어도 필요한 양식과 증거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능하면 알아야겠죠. 물론 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냥 관계, 나와 당사자, 그 고소를 하는 피고소인의 관계. 그래서 한 가지 더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고소를 할 때 고소를 하는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겠다,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피고소인이라고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고소를 당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범죄에 연루돼서 입건이 되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피의자 신분이죠. 거기서 이제 기소를 당한다는 거는 뭐 검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피고인으로 뭐 명칭이 바뀝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내 인적사항,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고소를 했는지, 우선 당사자의 관계, 뭐 예를 들면 가족, 친척 관계인지 아니면 지인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소가 되게 됐는지 대략 간략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고소 취지. 내가 얘를 뭘로 고소하냐, 뭐 형법상 사기냐, 아니면 특가법상 사기냐, 횡령이냐, 아니면 뭐 그래도 뭐 때문에 어떤 죄로 고소를 하는지는 적어도 명시를 해야 돼. 이게 잘못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중에 뭐 수사관이 조율을 하거나 그게 뭐 죄명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기로 얘를 고소한다 하면 자세한, 얘가 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사기를 쳤는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뭐 몇 월 며칠에 뭐 얘가 나한테 투자를 하면 얼마를 주기로 해서 몇 월 며칠에 내가 얼마를 주고, 또 몇 월 며칠에 추가로 얼마를 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그 돈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썼다. 뭐 술 마시는 데 쓰거나 도박하는 데 쓰거나,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나한테 갚을 생각도 없었고 투자 자체가 뻥이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얘를 사기로 처벌해 달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증거죠, 증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소 원인이라고 하는데, 고소 구체적인 사항을 쓰면서 몇 월 며칠자에 얘가 나한테 뭘 투자를 하면 얼마의 투자 수익을 주겠다 라고 했으면, 그리고 투자 약정서라든지, 아니면 투자 약정서가 없으면 서로 주고받은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그 투자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에 하나 그것도 없으면 통화 내역 녹취, 물론 그것도 없이 구두로 그냥 그래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겠다 하고 몇 월 며칠 날 얘한테 얼마를 보냈고 이 계좌이체 내역이든 뭐 받은 영수증이든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증거로 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거를 알면은 그거에 맞는 증거를 내고, 모르지만 얘가 나한테 투자 수익금을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원금을 달라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딴소리를 한다. 이상하다. 수사해달라. 그리고 내가 얘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얘가 뭐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이런 또 카카오톡 메시지든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증거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소장 양식이에요. 고소장 양식은 사실은 이제 뭐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고소장 양식 하면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제출을 어디에다 하냐? 제출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관할의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피고소인, 고소하는 사람, 고소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사기를 친 장소, 불법행위지, 그것도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럼 내가 사는 주거지에 경찰서,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관할이 틀리면 그 사건을 다른 관할로 맞는 적절한 관할로 이송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어디 관할인 것 같으니 거기 가서 접수하라고 하면 거기 가서 접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는 그래도 여기서 우선 고소인 조사는 받고 싶다, 거긴 너무 머니, 그러면 고소인 조사까지는 또 원하시는 경찰서에서 받고 고소인 조사 이후의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경찰 말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안 되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는 중앙지방검찰청, 중앙지검,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싶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서부지검, 동부지검, 북부지검, 남부지검, 아니 뭐 평택지청, 뭐 안산지청 이런 데 제출하고 싶다.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받아줘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99%의 사건은 다시 경찰서로 내립니다. 맞는 관할 경찰서로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은 뭐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로 고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일반적으로는 검찰에 갔다가 그 사건들 접수하고 정리해서 관할 경찰서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돼요. 물론 간혹가다 정말 중대한 사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수사를 합니다. 직접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정말 특별한 사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로 보내서 수사를 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경찰에서 하는 거랑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서 하는 거랑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일반인들이 고소를 해서 체감상 느끼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